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큰 일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별것 아닌 걸 갖고 그렇게 티격태격하다 이 일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안타까워서 우리가 서로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자기 할 말만 정확하게 했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물러설 줄 아는 이런 유순함이랄까 지혜를 잘 터득했으면 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부부가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이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한데 우리도 이미 두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은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남편이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은 봉급을 타오지도 않는데 시누이의 애들, 그러니까 이제 조카지요. 조카들에게 그렇게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야, 좀 작작해라.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그렇게 뭔가 그쪽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쓰는 건데 그런 거는 그냥 눈 감아 줘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이제 남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대학을 다니느라고 그렇게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이 누이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는 대학도 못 가고 자기만 이제 대학을 보냈는데 자기가 이 아들로서 그 집안의 아들로서 이런 누이에 대한 채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이는 자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시기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달리는 그 누이를 위로할 수 없으니까 그 누이의 자식들에게 뭔가 이제 때 되면은 입학할 때 돈을 보탠다든가 선물 사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남편의 입장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한두 번이면 족하지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 이래 갖고 티격티격 싸우는데 제가 볼 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고 부인의 말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선에서 그러려니 하고 할 수 없겠거니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로 이제 가고 서로의 태도에 대해서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또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 내 말을 개똥같이 처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약이 오르고 독이 올라서 이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한 번 얘기했으면은 이제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이제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지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반드시 따르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이야기를 좀처럼 알아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예도 이와 유사한데 어느 젊은 부부가 이 몸싸움까지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을 부르는 사태가 이제 생겼으니까 이게 큰일이 됐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부인은 이 이웃집 부인이 연락을 해줬대요. 당신 남편이 그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를 내가 방금 봤다. 무슨 이야기 끝에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이 들어왔구나 싶어서 나름 신경을 써서 이 밥상을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한 시간 남짓 뒤늦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자기가 차려놓은 게 다 식고 또 남편이 1시간 한 20, 30분 전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고 이제 막 따지고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서 핸드폰으로 다 게임을 했던 거예요. 요새 참 저도 놀라는 게 많은 젊은 남자들이 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 채택하는 게 옛날에는 뭐 PC방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다가 게임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하여튼 이 남편도 그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집에 얼른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게임을 1시간 남짓 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밀치고 그렇게 하다가 누가 먼저 때렸는지 하여튼 이 애들이 울고 불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 이제 경찰이 오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인은 나는 두 아이들을 신경 쓰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이 제때 들어와서 조금 일찍 들어온 날은 애들을 목욕도 시켜준다든가 애들을 조금 돌봤으면 하는데 어쩌면 이기적으로 그렇게 게임이나 하다 뒤늦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또 남편 입장대로 내가 직장에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집에 들어오면은 이 바톤 타치하듯이 이 애들 목욕시켜라 뭐 해라 하니까 남편은 그게 성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와야 집안 내에서 이게 조금 거뜬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제발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좀 부인이 허용하고 줬으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그게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또 서로 싸워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제 앞에서도 서로 주장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옛날에 겪었던 애화를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애화냐 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매달 사례 그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례를 이렇게 보고 이 사례가 너무 이 관념적으로 흘렀다. 또는 너무 라포 형성하는 거에만 치중돼 있다. 또 내담자가 그 겪고 있는 이제 당면한 문제가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자체에 초점을 안 두고 저 어렸을 때의 상처라든가 감정풀이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니까 현재 당면에 있는 사안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제가 이 사례 발표회 때마다 매번 토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적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즉 이제 뭐 발표자, 사회자, 또 두 토론자 이네들이 단상에서 실컷 얘기한 거를 막판에 제가 이제 청중석에서 손을 들고 자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찬물을 끼얹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늘 그런 역할을 해오다가 어느 이 달에도 나가서 제가 그런 이제 잔소리를 따따붙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발표자가 제 이야기를 약간 틀어갖고 엉뚱하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내가 말했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건데 왜 엉뚱하게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반박을 했더니 이 발표자가 또 제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강조하면서 제 얘기를 안 듣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제가 또 거기에 반박을 하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백 명이 되는 청중석이 아주 한순간에 조용해지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제 초미의 관심들을 갖고 이렇게 사태를 주시하게 된 거예요. 조금 살벌했지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게 안 되겠는지, 자, 누가 옳든 그러든 지금 여기에서 스톱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상황 종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못한 것 같아서 이제 분한 마음으로 씩씩거리고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제가 이제 가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는 이제 데가 있는데, 이제 그 철중님이라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자, 오늘 그 학회에 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합당한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제 이야기를 들은 철주님이 혀를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응? 우째 장 교수가 아직도 그러고 돌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아주 저를 면박 주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제가 잘못했다 그래요? 응? 늘 제가 그 막판에 이제 꼬집으면은 저쪽에서 수긍에 가면은, 아, 수긍 간다. 아, 그런 점이 있었느냐? 알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마무리를 했는데, 유독 이번에 발표자만큼은 이상하게 제 질문을 또는 제 논평을 왜곡시켜서 반박을 하더라. 내가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철주님이 사회적으로 장 교수보다 그 발표자가 한 수 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응? 제가 합당한 얘기를 했으면 수긍을 해주는 게 그 정당한 그 태도 아니냐 그랬더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가 왔을 때,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순딩이들이고, 대개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로서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표자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장 교수가 거기에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지 않는 태도가 어떤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자, 그런데 이제 토론장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자기가 하는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보기에 이 사례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점이 이렇게 되었고 이런 점이 부족했다라고 말을 딱 했으면 그것으로 끝쳐야지 그 이상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박을 하든 수긍을 하든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나는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라는 식의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에서 약간 틀어갖고 반박을 하던 마음이 무안해진 상태에서 그냥 가라앉고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장 교수가 아,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반박을 하니까 이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태도가 아주 서툴러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아하, 말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에 쫙 해놓고 그거를 상대방이 소화를 하면 고맙고 좋고, 소화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둬야지, 그것마저 왜 소화를 못하느냐,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느냐는 식으로 빡빡 우기는 것은 미숙하기도 하고 촌스러운 태도라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그것으로서 끝을 내지 상대방이 뭐라고 반박을 하든 개의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비교적 깨끗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부부에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했으면 그것으로서 끝을 내는 거지, 그 이상 빡빡 우기면은 싸움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이제 이 부부가 알아듣고, 아, 우리가 서로 빡빡 우기며 싸우다가 본질은 뒤로 가고 이 서로의 이 태도 때문에 더 불화를 빚고 말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것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그 이상 뭐 네가 이해를 했느니 못했느니 내 말을 존중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